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이번 주 증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잘 이어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홀딩하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승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이 다 다르실 텐데,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3월달 상승 랠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가 3월이고, 이때가 지금입니다. 3월 상승 랠리가 지금이랑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고 복귀하면서 설명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3월 상승 랠리 당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3월 달도 이때 보시면 추세 상방 깨고 상승 전환해서 중기 추세선 상방까지 올라간 다음 여기 맞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상방 추세, 하방 추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단순히 과거 차트 보고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구분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런 상방 추세에 있어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 이탈과 이동평균선 이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여유가 되신다면 거래량, 캔들, 보조지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먼저 이평선 설명드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 빨간색 선이랑 노란색 선 주목해주세요. 이 빨간색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고 여기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인 10일선과 20일선 위주로 보시면 되고 하방 추세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반대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캔들 위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상방 추세에서는 캔들 아래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캔들 아래에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평선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추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 3월 상승 랠리로 보여드리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3월 상승 랠리인데 이렇게 보면 좀 정직하게 상승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랠리 중에도 사실 중간 추세가 깨졌었어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30분봉으로 한번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월 상승 랠리를 30분봉으로 확대한 부분이고 보시면 추세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가 여기 깨고요. 다시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기울기만 변한 겁니다. 이런 기울기에서 이런 기울기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추세 이탈했는데 바로 하방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라 상방 추세가 이어졌잖아요. 추세 깼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방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평선이랑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봉으로 좀 넘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때예요.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이. 그런데 여기서 이평선을 보시면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로 전환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추세 전환했을 때 보시면 여기 추세 이탈함과 동시에 11선도 이탈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21선도 깨고 하방으로 추세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랑 이평선이랑 동시에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주가도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꺾일 수는 있어도 이평선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 계속 보면서 제 기준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현금 비중에 따른 대응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투표한 결과 현금이 거의 없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비중은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거의 없는 케이스랑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해결된 건 없어서 대체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돈의 흐름이 증시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볼 때 단기적인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홀드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은데 이건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단에 따라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단이 높으면은 비중을 전부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단기 고점 도달한 이후에 비중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축소하고 현금화한 걸로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평단을 낮추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고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비중의 한 50에서 100% 정도까지 익절하시고 추후 성향에 따라서 숏이나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매수, 관망, 해지. 매수 같은 경우 단기 고점을 나스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13,000 부근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짧게 보셔야 되고 좀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에만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관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하는 CPI랑 6월 금리 인상 결과 보면서 시장 안정화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더 안전하겠지만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 숏을 잡는 것보다는 원자재 쪽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원자재 중에서도 정유주가 최근에 힘이 좀 좋아 보이는데 오펙에서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유주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해치 포지션을 만약에 잡으신다 이러면은 정유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전부 다음 주에 발표하는 CPI가 지금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번 CPI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중기 하방 추세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거나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럼 다시 하락해서 전저점을 테스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 결과에 따라서 종목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재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CPI 관련해서는 다음 주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현금 비중에 따른 대응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사람마다 정보 투자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주제 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침범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면서 투자 기준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투자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 확립하시는 게 정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